보네. 많으시죠? 여기 보니까 많이들 올라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일일이 다 이름을 외우기에는 제 용량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김병욱 감독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출하는 김병욱이고요. 네, 앞으로 시간 얘기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해도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에서 현수 역할을 맡은 신재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에서 영원한 기선 역을 맡은 이바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에서 이때남 기철 역할을 맡은 공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역을 맡은 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힙합남 성준 역을 맡은 안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니 역할을 맡은 김세벽입니다. 수희 역을 맡았던 김희연입니다. 네. 이 작품 보시면 끊임없이 한 공간만 나옵니다. 그 편의점이라는 한 공간만 영화 속에서 무대를 펼쳐지는데 김병목 감독님의 그 이전 작품들인 얼굴 없는 것들이나 질탁통실을 생각하면 이게 같은 감독이 만든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청춘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감독님께 왜 이런 시도를 하셨는지 왜 이런 짓을 하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한 번 저희가 이제 처음 어제 상영한 거라서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 영화는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 편의점 알바생들이랑 손님 그리고 점주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뭐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다양한 뭐 형식이나 방식을 통해서 좀 코믹하게 좀 그린 영화고요. 저희가 이제 영화를 처음 하게 된 거는 이제 편의점에 관한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되게 흥미롭게 이제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 공간이라는 게 지금 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뭐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고 은행도 되고 택배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기관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워서 그 편의점 공간 한 공간만 가지고도 지금 남한 사회 어떤 모습들 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영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젊은 배우분들이랑 작업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여기 계신 배우들이랑 작업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저분은 누구신가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딱 영화를 처음 이제 이 영화가 전주영화제에서 상영된 이후에는 상상마당을 통해서 일반 개봉을 할 거거든요. 영화를 제가 상상마당에 가서 처음 홍대에 있는 상상마당 가서 시사회를 딱 보고 나서 그 이분은 누구시지라고 물었던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헬로우 비너스의 아이돌이기도 한 유영 씨를 처음 봤었는데요. 유영 씨는 어떻게 해서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신지 먼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몇 차례 한 번으로 오디션 끝나지 않고 몇 차례 이제 감독님 더 만나 뵙고 얘기 많이 하면서 작품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재밌었어요. 영화 첫 작업신 거죠? 네, 제 인생의 처음 영화를 함께하게 됐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 혹시 어제 시사회 때 있으세요? 어제 상영 때 보신 분들? 네, 일부 관계자만 손 드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트레일러를 좀 준비했거든요. 혹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트레일러 영상을 2분짜리니까 잠깐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트레일러 준비되신 대로 바로 좀 틀어주세요.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럼 확실히 좀 얘기 좀 해줘봐. 준비 안 된 거면 바로 이야기하고 계속.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일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그럼 고개를 돌려서 보기를 합시다. 공명 씨, 네. 네 영화 작업 어떠셨는지 한번 본인 캐릭터 설명하고. 네. 입대난 기철 역할 같은 경우는요. 이제 동성애자로서 현수와의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스신이라고 해서 키스신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좋은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형이요. 남자랑 키스한 게 좋아? 저랑 키스를 했어요. 두 분의 그 키스 씬에서 어쨌든 이 커플의 감정이니까 감정선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셨는지. 처음 딱 기철이라는 역할을 맡는다고 들었을 때 특별하게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기철이라는 역할을 더 이해하려고 했었고 또 현수라는 이제 캐릭터를 더 사랑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시사회 때도 이제 관객분들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형하고 키스신을 찍으면서 마음이 잘 맞으면서 그 부분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전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제 제가 현수를 하게 될 생각을 못 하고 나만 아니면 되라는 식으로 이제 키스는 나만 아니면 되겠구나 했는데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성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순수히 사랑하는 사람, 그냥 뭐 내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하니까 처음 이제 첫 테이크 갔을 때는 좀 서로 어색했었는데 좀 한 테이크 두 테이크 지나가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네, 제대로 했죠 키스를. 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두 분이 별로 감정 없이 커플 연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의심이 막 되기 시작하는데요. 전혀 아닙니까? 감독님은 이 부분이 사실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로맨스 연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냥 사실 영화에 스포일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게이 키스씬, 뭐 레즈비언도 씬이 있어가지고 물론 야하진 전혀 않고 좀 그런 소프트한 그런 키스씬 같은 게 있는데 할 때 좀 씬마다 약간 장르를 좀 다르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뭐 게이 씬에서는 좀 뭔가 이쁜 남자 둘이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고 또 레즈비언 씬에서는 또 성격이 약간 다른 여자 둘의 어떤 느낌을 좀 추상적으로 가지고 이제 좀 했었어요. 뭐 그런 게 레즈비언 씬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뭐 탈북자나 뭐 영어 남자나 이런 거나 이런 게 다 좀 꽁트에 시트콤화된 어떤 인물들을 좀 구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둘 간의 저희가 캐스팅할 때 거의 오디션을 봤는데 둘 간에 이제 케미를 좀 많이 맞추려고 했었고 공명 씨랑 먼저 이제 같이 작업하고 결정한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어울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재하 씨랑 이제 같이 붙여놓으면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막 영화가 그렇게 한 씬이 한 에피소드를 그렇게 오래 끌고 하진 않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캐릭터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말씀 중에 또 강렬한 캐릭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여인으로 나오신 네 수정 씨였죠? 수희요. 수희 씨, 죄송합니다. 수희 씨는 대단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확 눈에 띄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북한 여성,
북한에서 내려온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좀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캐릭터여서 어떠셨어요? 네, 일단 사투리,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사투리 연기가 외국말 같아요. 거의 연기할 때는. 근데 이제 북한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말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부담을 갖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약간 딴소리 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어요. 희연 씨는 어떤 캐릭터 연기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수희라는 탈북 여성인데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편의점 일도 하고 이렇게 남한 사회에 적응해가는 여성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 씨, 네. 네. 본인의 캐릭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영화에서 민이라는 역할을 맡았고, 민이라는 사람은 20대 젊은 여자인데 취직도 안 되고 현금 잔고도 없고 편의점에 알바하면서 집에서 취직을 준비하는 그런 보편적인 여자입니다. 네. 특별한 점은 없으셨어요? 특별한 점? 어떤 걸요? 그 현장에서 그 캐릭터를 연기, 사실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특별한 점? 제가 잠깐 뭐 덧붙이면 저희 이제 새벽 씨는 전작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역할에 좀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섭외를 했어요. 이제 작업을 같이 하기로 이제 처음 결정된 배우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한참 동안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 달, 2달 이후부터 이제 리허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할 때쯤에 갑자기 다른 촬영 때문에 일본을 한 달 동안 갔다 와야 된다고. 중간에 배신을 때리고. 예, 뭐 아니에요. 본인이 대신을 때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그 장관재 감독의 새 작품인데 일본에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한 달간 그 작업을 이제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단독 주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갔다 와라 대신 교체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갔다 오라고 하고 리허설을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촬영 개시한 전날에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촬영이 끝나서. 그래가지고 리허설을 사실상 가장 조금밖에 연습을 가장 조금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새벽 씨가 가지고 있는 톤이라든지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워낙 하시는 게 장점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영화가 잘 살아난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은 한 번 연습하고 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아마도 네, 굉장히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 한 거 치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기 실제로 장건재 감독님 영화에서는 캐릭터 더 크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장건재 감독 영화도 할 수만 있다면 올해 전기에서 상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후반 작업이 다 못 끝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멈췄던 경우였었는데 두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를 모실 뻔했는데 참 하루 쉽게 한 알겠습니다. 그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인상이 강력, 영화 속에서 이렇게 딱 도드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니까 재민 씨, 네, 어떤 캐릭터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힙합 음악을 하는 열심히 사는 힙합 청년 역할이었고요. 굉장히 와일드하고 또 온몸에 문신도 새겨져 있고 그런 성격인데 이제 이 영화에서 미스테리 스릴러 공포의 한 10분을 맡고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그 의문의 박스를 갖다 준 여자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계속 신경을 쓰면서 박스와 이제 어떤 미스테리 공포 스릴러를 펼치게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였죠 대충? 제가 한 13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재민 씨 에피소드가 가장 약간 다른 장르처럼 보였어요. 공포 영화의 분위기도 날 뿐만 아니라 이건 뭐지? 갑자기 위령 판타지로 왜
넘어가는 거지 이 영화가 막 그랬던 경우여서 아마 보시면 재민 씨 얼굴이 확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분위기를 쑥스럽게 네, 본인의 캐릭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중에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는 중간에 남는 시간을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 역으로 나왔습니다. 공부하다가 막 혼나고 그러잖아요. 편의점 사장님한테. 네. 그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청춘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뭐 다 연배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인 동시대에 본인 세대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서 좀 공감도 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 이런 거였나라는 생각이 영화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했을 것도 같은데 어떠셨는지 유영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새벽 언니 대사 중에 편의점은 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뭔가 막 뭉클하면서 공감을 많이 느꼈어요. 시나리오 읽을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치었던 부분인데 영화 보니까 정말 우리 세대 사람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공감했어요. 그래서. 편의점이 한국에 있는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24시간 동안 계속 켜져 있어. 사실 다른 나라 가면 8시면 슈퍼 문 닫고 하는 경우도 흔한데 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젊은 세대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감독님 생각에 되게 중요했던 영화적 설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편의점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그 아무래도 그 지금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 90년대나 80년대랑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뭐 24시간 이제 노동을 하고 어떤 뭐 고용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뭐 그 노동이란 것도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편의점 노동이라는 거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게 거기서 가장 많이 뭐 유입되는 게 20대들이고 저임금으로 일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었던 것 같고 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 되게 우울한 이야기일 텐데 좀 우울하게는 가져가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뼈대는 가지고 있지만 좀 재미있게 좀 표현하고 싶은 좀 마음이 있어서 네, 그 공간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재민 씨는 어떠셨어요? 편의점이란 공간 되게 익숙한 공간이기도 할 텐데 저는 올해 또 전주영화제 중에 보이콧선언이라는 영화의 배경도 편의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속으로 찍게 됐어요. 근데 아 단편 예. 네. 근데 저는 영화 보고 나서 감독님이 정말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떤 편의점이 주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시계를 계속 보여주고 반복되는 대사들과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네, 생각 때문에 어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네요. 재하 씨하고 공명 씨는 그 두 분이서 편의점에서 계속 뭔가 인연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왜 옛날에 되게 옛날 노래인데 삐삐롱 스타킹에 편의점에 대한 노래가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세대는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만 기억하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편의점에서의 로맨스라는 게 이게 요즘 20대들한테도 어느 정도 있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정체성이 다른 캐릭터를 이제 연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편의점이 또 남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명이랑 이제 키스신을 찍으면서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성으로 느낀다는 게 아니라 이제 큰일 났네. 감독 어떻게 하죠? 근데 저도 공명이랑 하면 누구랑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사태가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센 역할이었었죠. 더 남성적인 캐릭터 역할이었었죠. 제아 씨 네, 어떤 제가 분인데. 남성인데 그러니까 동영 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태가 수습 안 되는 거. 그냥 이런 상황에서 긍정을 하는 게 네, 좋았습니다. 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니요. 저희가 이제 키스하는 장면들을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영화를 통틀어서 김경국 감독님이 가장 힘준 그 연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랑말랑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건 이전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사실 되게 말랑말랑하고 뭐 되게 이쁜 연출을 한 거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웃기다고 해야 하나? 그냥 막 로맨틱한 느낌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 가서는 또 그 상황이 다 뒤집어지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막 그런 로맨스를 별로 믿지 않는 편에 가까운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약간 오히려 뒤집어서 약간 더 과장돼서 좀 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의 이제 배우들의 어떤 모습들 자체 이쁘게 찍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시간 없이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조명을 열심히 치기는 했어요. 시간이 없지만 좀 어떻게 이쁘게 좀 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이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거든요. 잠깐 트레일러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나눠드렸던 얘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세요. 저 뒤쪽에 약간 소란스러운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끼리 한번 집중 좀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공식 트레일러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감독님 홍보 영상 같은데? 실제로는요 이게 그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었어요. 이 영화에 한해서.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 하면서 그 사이트에 올려놨던 영상이기 때문에 김경국 감독님이 얼마나 세계적인 감독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힘줬던 것 같고요. 하지만 두 분이 키스하기 직전의 영상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설명에 그 반가이는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세요, 감독님? 네, 저는 굉장히 좀 창피한 영상이어가지고 잘 못 보겠네요. 근데 저희 이번에 영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트레일러는 아니라서 나중에 이제 공식 트레일러는 다시 이제 만들 거고 사전에 이제 좀 1차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할 때 이제 만든 영상이라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재 공식 개봉 일정이 언제로 잡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듣기로는 6월 말이고 한 6월 27일 정도 생각한다고 근데 이제 지금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볍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손을 들어주시면은 그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손만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옮겨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만 대해서 질문하시는 게 약간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또 김경원님 또 좋은 선물도 주실 거예요. 막 던지는. 네, 혹시 질문 없으세요? 궁금하신 거? 또 질문이 없네. 아까부터 계속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계속 질문해서 이어갈게요. 뭐 전 없으면 없는 대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편의점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0대 청춘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사실 북한 여인 캐릭터를 포함해서 약간 현재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도 좀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북한 여인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면 너무 괴로워하시는 표정에서 질문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네, 서울 분이라는 거 다들 이제 아셨으니까 오해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연기가 좀 뭔가 억울하고 계속 괴롭히는 이상한 아저씨가 또 있잖아요. 여기 오시진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편의점에서 묵묵히 노동을 감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여인의 역할이었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걸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떠셨어요? 경험이야 그 정도의 일은 없었고요. 네. 저라면 저런 상황에서는 많은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차마 우리가 싫은 걸 싫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입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수희한테는 여기가 끝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화 찍으시면서 가장 재밌었던 순간, 그러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공간 자체나 현장 자체가 되게 젊음의 활력이 있는 어떤 공간일 거라는 느낌도 드는데 어떠셨는지 재밌던 에피소드 있으셨으면. 글쎄요. 분위기가 되게 편하고 자유로워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순간순간 되게 즐기면서 했던 것 같고 재밌었던 거는 오히려 저 본 촬영이 아니고 이제 이 영화에서는 안 쓰였는데 저희 다들은 아닌가? 새벽 시간인가? 밖에서 이렇게 우는 실현당한 여자 같은 걸 찍은 게 있었어요. 그때 그냥 이건 무슨 우는 연기다 슬프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과장되게 막 우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새벽 씨는 어떤 일이 기억나세요? 영화 현장에서 하루 찍으셔서 기억이 없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간 거는 한 3일 정도 됐고요. 네, 영화에서 쓰인 거는 하루 정도 되는데 일단 제가 이때까지 영화 찍으면서 이렇게 또래들이랑 같이 영화를 찍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다 좀 젊으신 층이 있어서 분위기 전체가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촬영이 짧아서 되게 아쉬웠어요. 이 영화의 거의 엔딩에는 이제 몹신에 가까운 다 같이 춤을 추는 집단 군무를 추는 좀 약간 어색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기에 바울 씨가 가장 어색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 장면 찍을 때 어떠셨는지. 원래 그 연습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출 때 제가 앞이었어요. 네. 원래 춤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룰라 그 춤을 이제 그 백댄서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더니 점점 한 칸 한 칸 뒤로 하더니 제일 끝에서 추라고 하는데 연기자가 연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어제 첫 상영을 하고 나서 제가 감독님한테 한 말씀 드렸는데 끝나자마자 감독님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이 영화에 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짐만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 그랬죠. 연기자가 연기만 잘하면 된다는 말은 유영 씨를 디스하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니요. 설명 좀 해주시죠, 바울
씨?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돌의 그런 생각을 헬로 비너스의 유영 씨로 인해서 되게 많이 깼어요. 제가 처음에 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연기를 이제 뭐 아이돌이 연기를 잘하니까 하는 거지, 아이돌한테 지지 않도록 연습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제가 유영 씨와 어제 되게 공명입니다. 네, 네, 공명이. 이름도 까먹었나요? 공명이. 공명 씨와 이제 유영 씨랑 이렇게 제가 말을 되게 깊고 되게 심도 있는 대화를 했어요. 제가 네, 저 유영이 되게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고백을 하시고. 예. 가장 혹시 약간 좀 차분한 캐릭터 역할이어가지고 뭐 촬영을 할 때 아주 특별한 일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기억나시는 현장의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촬영할 때 감독님이 전작의 줄타동시에서 새벽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감독님께서 첫 이제 크랭크인 날은 저랑 같이 해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해서 같이 했었는데, 제가 때마침 그때 다른 작품을 하다가 중간에 엎어졌어요. 근데 그런 적이 제가 처음 겪어가지고 좀 촬영에 대한 좀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되게 무섭더라고요, 촬영하기가. 근데 뭐 벌써 약속은 했고, 또 제가 제일 믿는 감독님을 좋아하는 감독님이라서 딱 촬영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촬영에 대한 그런 상처를 촬영으로서 다시 치유를 하게 해주신 김경욱 감독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습니다. 마무리가 평소에 절대 저렇지 않지만 네, 되게 감사하네요. 그럼 이제 질타통시 때부터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감독님하고? 감독님 했던 말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밤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한번. 근데 그때 밤에? 예, 감독님이 너랑 나랑은 같이 커가는 단계니까 우리 같이 잘 해보자, 같이 커가자, 이런 말을 했는데 솔직히 눈물이 이렇게 고였는데 좀 남자니까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되게 상남자거든요. 네, 그래서 네, 눈물이 났지만 네, 꾹 참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상남자 같이 생기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그 마이크 드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없으시면 네, 저기 계신 남성분. 아직 제가 영화는 안 봤는데 제목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제목 하셨는데 왠지 좀 반어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끝이자 왠지 시작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지으셔야 아니면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좀 그 영화 톤 자체가 좀 밝은 느낌인데 또 제목은 좀 어두운 느낌이잖아요. 영화 사실은 이제 끝까지 보고 나면 밝기만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의적인 걸 좀 담고 싶었어요. 좀 방금 말씀하신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이 좀 단어적이면서도 근데 그 느낌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끝인 것 같으면서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를 좀 가져가고 싶어서 이제 영화 내용이랑 이제 제목이 붙는 방식이 되게 재밌어서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배우분들 중에서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거나 아니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거의 절망적인 제목이잖아요. 사실 현장의 분이 꼭 그렇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뭐 반대 의견이 있거나 새벽 시간 약간 좀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시나리오 보고 저희 영화 제목이 퓨처리스팅이잖아요. 그래서 적인 의미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감독님 이때까지 영화 제목들이 거의 무슨 리스팅 이렇게 가는데 그 시리즈로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찬성. 반대이신 분 계세요? 바울 씨 반대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항상 우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런 사적인 자리를 가질 때마다
뭐 우리는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서 항상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절대 부정적이지 않고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 네, 뭐 생각은 이제 자유니까 네,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끝으로 감독님부터 쭉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이제 곧 개봉 준비를 아마 한 달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사안이고 독립 영화라서 크게 이제 개봉을 하진 않지만 그런 찾아가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나중에 오늘 토크 들으신 분들이 이제 개봉하게 되면 찾아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만드는 데까지가 제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보시고 어떤 뭐 의견이 있으시면 서로 이제 뭐 SNS 이런 데들 어떤 교류할 수 있으면은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영화 안에서 공명이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케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면은 많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봉하면은 꼭 와서 봐주시고요. 또 많이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를 여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첫 상영을 하고 이 자리에 같이 해서 너무 즐겁고요. 개봉을 6월 말에 한다고 하니까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개인적인 말로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부국제에서 상영했던 못이라는 영화가 가을쯤에 또 개봉을 해요. 네,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들꽃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촬영했는데 그것도 또 이제 개봉을 하니까 관심 부탁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가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여기 전주국제영화제에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어제 첫 상영을 하고 나서 정말 기뻤고 저희 영화 6월 이제 말에 개봉하니까 그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화 궁금하시죠? 저랑 형이 어떻게 나왔을지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가지고 있는 뜻은 되게 깊고 심오할지 몰라도 영화 보시는 내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독립영화가 낯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다들 꼭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2월 말 이제 개봉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 같아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아직 더 많은 것 같은데 저희 화요일 날도 상영이 한 번 남아있고 그리고 또 6월에도 개봉하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아마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6월에 오셔서 네, 공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6월에 개봉한다는데요. 네,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님은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지만 네, 저는 영화를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추가 상영 그 수요일 날 있고요. 아까 약간 정보가 잘못 나와서 혹시 헷갈리실까봐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